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. 야, 이거 오늘도 좀 밀려 내려갔어요.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막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,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던 시장도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둔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, 야, 여기서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좀 눌렸다?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밀렸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의 그 1조 5천억에 대한 계약권 이슈가 나올 때 제가 구멍이 하나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긴 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일단은 엔캠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1조 5천억이면요 지금 작년이죠. 작년 매출의 5배에서 4배 정도, 4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. 이 정도 금액이면은 시장에서 주가로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냥 꼴랑 하루 정도 반응해주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반응을 해줬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걸 보고 야 이거 조금 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. 일단은 우리가 기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저 1조 5천억 정도 전액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. 그리고 나왔던 이슈가 뭐다? 채무 보정을 결정을 했다. 이거 연결되어 있는 뉴스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엔캠과 CATL이 전략적인 결혼을 발표한 거죠. 그 결혼을 생활을 잡기 위해서 공동의 자금을 마련한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1조 5천억 정도 전액을 공급을 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엔캠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. 난 이제 확실하게 평생 고객이 생겼어 라고 자랑을 해도 떵떵거리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.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크게 봤는데 글쎄요. 여기에서 그 기대감이 더 많이 올라갔죠.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예,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사업을 위해서 돈 빌려주기와 또 보증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뭐 둘이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신혼집 마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채무 보증 그리고 대규모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물건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. 엔캠은 중국 자회사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공자가 CATL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라는 거죠. 그런데 CATL 입장에서는 야 너희 자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해?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회사라고 할까요? 아니면은 본 회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. 엔캠이 나서서 내 자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. 이렇게 보증을 서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채무 보증 얼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점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두 회사 간의 뭐 사업의 속도와 신뢰라고 할 수 있죠. 뭐 엔캠이 중국 자회사가 돈을 빌릴 때 한국 본사가 보증을 서주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뭐 CATL 쪽에서도 뭐 든든한 회사가 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빌려줄게. 뭐 낮은 이자로도 돈을 빌려줄게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. 그 덕분에 자회사는 그 돈으로 공장도 빨리 돌리고 원재료도 사갖고 1조 5천억 정도 초대형 규모의 이 계약을 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회사가 돈을 잘 벌면은 당연히 뭐 엔캠도 돈을 잘 버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잘 안 됐을 때 연대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. 중국 자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나거나 물량이 안 팔려갖고 빌린 돈을 못 갚게 된다. 그러면 엔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? 내가 보증 섰으니까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엔캠의 자기 자본 대비 보증 비율이 12.8%예요.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터지면은 현금 흐름이 꽉 막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보증성 금액이 좀 큰데?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
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게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그건 모르죠. 다만 엔캠 입장에서는 1조 5천억 이거를 포기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갖기 위해서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도전을 해보겠다. 지금 엔캠의 선택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로 만약에 이거 공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로 인해서 뭐 나중에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뭐 우리 계약 취소했어, 계약 파기했어, 또는 계약금이 생각보다 더 적은 것 같아, 우리 1조 5천억이 아니라 그냥 꼴랑 1,500억이었어,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죠. 예. 공시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지만 엔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말 그대로 바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훅 하고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엔캠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역을 이탈하지 않게끔 이 영역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땐 빠르게 뭔가 대응할 수 있게끔 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미래의 뭐 어떤 리스크라든지 뭐 부담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하면은 뭐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나와 있는 거,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, 1조 5천억 이 금액을 우리가 조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, 그리고 이 금액에 맞는 게 뭐 애매한 회사라든지 유야무야 회사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1등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. 중국 내에서도 1등이고 세계 1등입니다.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그 이름을 일단은 믿어보자라는 거죠. 그런 관점이면은 이 양봉 내에서 내가 없었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도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, 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어저께 크리스마스였다고 여러분 하루 쉬었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이번 주가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. 놓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지금 여러분들 뭐 시장이 뭐 어제 휴장이고 오늘 나오고 또 내일하고 모레하고 또 주말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쉬는 장이다 보니까 이게 12월 연말까지는 이게 좀 틈틈이 쉬는 날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연속성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, 그때 움직이는 단발성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 1월, 2월을 책임질 수 있는 주도 업황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을 해 놔야 됩니다. 그래야지 1월달, 2월달 여러분 매매하기 쉬워요. 저희 허브경제TV는 이미 뭐하고 있다? 물량 들어가 있습니다. 조금씩 물량 모아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. 오십시오. 오늘이 가장 쌉니다. 오늘이 가장 저렴합니다. 오셔갖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고 저 이벤트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라. 2025년이죠. 2025년 마지막 이벤트입니다. 아셨죠?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